오늘의 3프로 공략주 함께 하시죠.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시장에 대한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2,500 위로 올라갔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 720 위로 올라탔는데 외국인의 양 매도는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 별 5점 만점으로 준다면 몇 점짜리 시장일까요? 일단 3점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점이나 주네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점수가 박한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생각보다 점수를 또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3점밖에 드리지 않는 이유 왜 별 네. 두 개를 없앴냐면 예. 일단 첫 번째 앞서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의 공백이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로 2,500, 2,600, 2,700 혹은 3,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선 기관 투자자분들의 힘만으로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수와 가장 밀접한 건 코스피 기준으로 삼성전자, 코스닥 기준으로는 2차 전지인데 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힘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간밤에 미증시도 굉장히 좋게 끝났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과 중국이 만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율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별을 하나를 없앴고요. 두 번째 별을 하나를 왜 없앴냐면 네. 결국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나라 증시에 약간의 어떤 실적 쇼크라고 하면 전력기기 종목군들이 아닐까 싶어요. 월요일 LS일렉트릭, 어제는 HD현대일렉트릭. 오늘 그 기업들 지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그렇게 또 도드라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변동성 부분들은 열어두고 봐야 되는 한 주라서 저는 별 3개를 드렸는데 일단 이런 장세에도 종목만 잘 고른다면 그리고 이제 섹터에 대한 분석만 미리 해 놓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한 주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HD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 말씀 주신 것처럼 있었는데 네. 1조를 처음으로 넘었다라면서 호실적 기사에서는 계속 그렇게 언급이 됐지만 성장률이 살짝 둔화됐다라고 하는 아쉬움에 그렇죠. 10% 넘게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약간 시장은 우려하지 않을까요? 또 SK하이닉스 큰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에도 어느 정도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양한 이슈 전략 하나씩 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정말 뜨거웠죠.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관련해서요. 3,500%. 와우, 특히 캄보디아 쪽에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포인트들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굉장히 또 강했었던 쪽 하나 뽑으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였고 그쵸.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대내적으로도 정부 정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밀어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올라왔었던 상황.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뉴스. 그러니까 미국이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규제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되면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 사실 그들이 태양광 패널 모듈을 만든 것이 아니죠. 결국 중국의 우회 통로를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도 퍼스 솔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그럼 태양광주들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어제 하나솔루션, HD현대 에너지솔루션 혹은 OCI홀딩스처럼 태양광 내에서 조금 큰 종목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맞아요. 신성ENG, 뭐 SDN과 같은 중소형 기업들의 시세는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 열리기 직전에 앞서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어떤 만남 일정이 좀 이야기가 되다 보니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태양광 패널에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혹은 규제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또 반사수혜를 받으려고 혹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던 기업들이 실제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태양광 종목군들이 한화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네. 다소 주춤주춤 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뭐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변동성으로 좀 작용될 뉴스이긴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저는 섹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중국이 싫어서 규제한다 그것도 있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들어온 산업들은 대체적으로 가격 밸런스가 많이 무너집니다. 네, 덤핑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철강도, 화학도,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LCD, LED 때도 한번 크게 피해를 봤었고 이번에는 태양광 패널로 사실 뭐 1, 2년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4, 5년 동안 지금 계속 중국의 저가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피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이제 정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사실 이제 중국만 생각을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트럼프는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자국 내 기업들의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국 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협의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규제가 완화될 수는 있어도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은 저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태양광 종목군들이 사실 오늘 좀 아쉽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수소 관련주들은 또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단발성으로는 수소 관련주들이 여러분들 눈에 띌 겁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태양광 종목군들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에도 태양광 패널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단지 많이 보셨을 거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주거 형태가 사실 아파트형보다는 단독주택 그쵸. 형태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차고지도 별도로 있고 그 차고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냥 1+1 격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광 패널이 거의 다 탑재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태양광이 생각보다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이 생각보다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이라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말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때 빡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관련한 관심주 미리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한화솔루션이 있을 대장이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ENG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트럼프가 좋은 이야기를 왜 했을까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장 어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파월 연준 의장 해임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과의 사이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트럼프와 파월 연준 의장은 별로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묵었던 감정들을 격한 단어를 씀으로써 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르게 중국과의 협상 속도를 올리려고 우선 코멘트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트럼프의 말을 믿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주식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한 7년 전, 8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가 5분 만에 찢어져서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그 미팅 직전까지만 해도 뭐 2배, 3배 그리고 막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문 박차고 나오는 모습 때문에 하한가, 그 다음날 점하한가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였었던 사건도 있을 만큼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범위의 어떤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실적 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실적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1위. 그런데 변동성적인 측면을 본다면 신성ENG가 1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트에 악성 매물이 없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1위가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작은 종목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SDN이 장 막판에 갑자기 상한가로 그렇죠. 급등을 해서 꽤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 같은데 SDN은 좀 무섭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신성ENG나 뭐 HD 여러 가지 에너지 쪽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이 끌고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후정책 변화 예고 수혜를 찾아라.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탈플라스틱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어제 또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쪽 안에서도 다양한 포인트들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단어, 참 주식을 하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기억할 것도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CCUS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CCU와 CCS의 기술이 합쳐진 거거든요. 네. CCU와 CCS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CCS는 어떤 하나의 제품에서 탄소를 추출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CCS라고 네. 하고요. CCU는 그 CCS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탄소를 활용해서 제2, 3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순서를 생각해 봤었을 땐 당연히 CCS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CCU를 통해서 재생산을 하는 게 그 다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도 CCS와 CCU의 기업 난이도, 네. 그러니까 기술의 난이도는 뭐가 더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CCS, 그러니까 해당 제품에서 탄소를 추출하는 게 어렵습니다. 추출한 걸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추출하는 게 지금 어렵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 안에서도 사실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탄소 포집 이야기가 나오면 CCU보다는 CCS에 가까운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에어레인이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탄소 포집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분리막이라고 하는 제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분리막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에어레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받았다가 오늘은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이 또한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잘 저는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에어레인을 포함해서 저는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본다면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 국내에서만 1위면 안 됩니다. 지금 CCU와 CCS 탄소 포집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고 우리나라의 팔로만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1등이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을 찾아올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으로는 유니드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에 들어갈 때 혹은 탄소 포집 공정에 가장 필요한 게 가성 칼륨이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유니드. 전 세계 물동량의 50% 가깝게 공급하는 것도 유니드. 예. 그러니까 탄소 포집 시장이 만약 커지면 커질수록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의 가치 혹은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의 어떤 명성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화학 제품 중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중국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기술적 장벽의 난이도를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기에 유니드가 시장에서 더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만약 저렴한 제품, 저렴한 어떤 부분을 원했다면 유니드가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올 리가 없죠. 이미 무너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굳건하게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유니드가 또 우리나라 기업에는 있기 때문에 탄소 포집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속도가 붙었을 뿐 네. 원래 방향성은 지금 탄소 포집을 하는 쪽으로 다 가고 있었거든요. 온실 배출가스 제한 아니면 뭐 LNG를 쓰는 거,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거, 전기를 쓰는 거 다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요. 속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겠지만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또 탄소 포집이라서 저는 이쪽 관련한 기업들을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관련해서도 탄소 포집 저장 기술 CCUS 쪽에 집중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CCS, CCU를 또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은 만큼 CCS,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유니드의 이야기까지 포인트 잡아봤는데요. 3% 공략주 하나씩 받아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는 실적이 좀 네. 나와줘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라 하나 솔루션을 제일 좋게 보고 있었는데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공략주로 가져오신 이유는요? 일단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는 기준으로 보면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가 당연히 네. 우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션 중에 매출 비중이 너무 북미에만 쏠린 것도 너무 유럽에만 쏠린 것도 아니고 밸런스를 지금 잡아둔 상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대한 매출 포션이 높으면 지금은 불안할 수는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 혹은 남미 쪽 어느 하나라도 저는 다리를 걸쳐두는 게 지금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이제 관세 리스크 축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이 중국을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그런데 중국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는 원래도 올라갈 만한 명분은 뚜렷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미국 내에 너무나 많이 중국의 제품, 재고가 깔려 있었던 상황이라 그것들이 소진이 돼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나중에는 우선순위가 당연히 갈리겠죠. 하지만 이제 처음에 출발은 저는 충분히 다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만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게 태양광, 풍력, 수소 이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순서가 수소 쪽으로 지금 가 있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정치 테마주들은 상승할 때 쫓아가면 불안불안하고 그쵸. 나중에 변동성 나올 때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차라리 오늘 좀 쉬어가는 태양광주들이 신규 매수하기에는 저는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앞서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만의 방향성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관련주들을 꼭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의 차트도 이제 제가 켜드릴 텐데 네. 두 기업이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솔루션은 사실은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좀 그려왔어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긴 했지만 이 플랫하게 평평하게 먼저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던 네. 상황이거든요. 그럼 누가 더 악성 매물이 많을 것인가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하나솔루션이 조금은 더 그러네요. 악성 물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라 오히려 만약 시세 탄력이 이 박스권 돌파 위주로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제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셔서 나는 그래도 하나솔루션이 좋은데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좋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2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제가 제시드리는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2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이 선반영이 돼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다시 내려가게 되면 투자 심리가 갇혀서 올라오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25,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손절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해당 손절가까지 가더라도 마이너스 8%의 손절밖에 안 됩니다. 네. 마이너스 8%도 꽤 크긴 하죠. 아유, 그래도 요즘 장이 워낙 변동성이 맞아요. 심해서요. 근데 이제 기대 수익을 제가 1차적으로는 35,000원을 잡아왔는데 만약 여기가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45,000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지금의 위치에서의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25,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을 하게 되면 나중에 25,000원 위에 올라왔을 때 다시 사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정책의 테마를 탔기 때문에 이 테마에서 약간 소외되면 또 무섭게 빠집니다. 25,000 손절 라인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35,000원 받아봤는데 해당 구간 돌파할 경우에는 4만 원 위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받아봤습니다. 사실 친환경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원전, LNG, 말씀 주신 풍력, 수소 여러 가지 섹터가 있어서 고민 많으셨을 텐데 태양광 쪽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공약주 캠트로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사실 기후정책 수혜주로는 유니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좀 공약주로 유니드 가져오시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네. 의외로 캠트로스입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포트에 중소형주가 많다면 네. 유니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이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기존 포트에 많다면, 하지만 기존 포트에 대형주가 너무 많다면, 네. 혹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처럼 최근에 굉장히 참 기대감은 많지만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캠트로스라고 하는 기업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택권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섹터 안에 지금 포트의 상황이 다 다를 거거든요. 나는 대형주를 많이 갖고 있는 분, 나는 테마주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분, 네.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하나씩 볼게요. 가장 먼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에어레인이라는 기업이었어요. 네. 에어레인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뿐더러 4월 달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드러냈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 어제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충분히 추가 시세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수급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저거 다 개인들이 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개인들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필요하죠. 네,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면 저는 만약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봐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섹터의 대장인 에어레인이 저처럼 이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캠트로스의 위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캠트로스는 에어레인과 조금 반대인 거죠. 그런데 에어레인이 여기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캠트로스의 어떤 조정의 폭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거예요. 이미 낮아진 위치이기 때문에. 반대로 만약 에어레인이 한 번 더 위로 치고 가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캠트로스가 어제 들어온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제 거래량의 2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꼭 쥐고 있다라는 거고, 쥐고 있는 이유는 에어레인이 혹은 CCUS 혹은 탄소 포집 관련한 언급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레인이 만약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게 되면 저는 후발주자로 캠트로스의 시세가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캠트로스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CCU가 뭐라 그랬죠? 따로 뽑아낸 탄소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CCS가 먼저, CCU가 재활용. CCS가 먼저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CCU 재활용하는데 또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기업의 손가락을 빨고 있으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죠. 쳐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캠트로스가 탄소 포집만 혹은 여기만 바라보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어떻게 보면 화학 소재 공급, 그리고 OLED 2차 전지, 중간 촉매제 공급,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해서 있네요. 그렇죠.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시기가 늘어진다 그래도, 그러니까 적용되는 어떤 기간이 늘어진다 하더라도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버틸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캠트로스의 현재 위치는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시가총액이 좀 죄송스럽게도 너무 작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총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 그런 만큼 제가 드리는 손절 라인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정리를 하셨다가 이게 왜 빠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빠져도 나는 사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다시 사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빠질 때 손절하지 않고 계속 이제 분석만 하시다가 보면 손절 못 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손절 라인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4,500원 라인을 제가 이제 손절 라인으로 꼭 가지고 나왔어요. 이 가격대가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4,000원이라든지 혹은 그 이하로
좀 가격의 조정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4,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주의 흐름들은 4x4 같은 기업들, 뭐 단기적으로 뭐 우와. 2배, 3배, 혹은 상징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거의 15배, 16배 오른 게 정치 테마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만약 움직이게 되면 고점을 쉽게 말씀드리기가 예. 어렵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목표는 이 박스 상단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를 정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만약 돌파를 해주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뭐 8,000원, 9,000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적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 만큼 비중 조절과 손절 라인 관리만 잘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내 포트폴리오에 테마주가 좀 많다 한다라고 한다면 유니드를, 대형주가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 주신 캠트로스 한번 공략해보자 이야기 말씀 주셨는데요. 가장 매력적인 구간은 하방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니까 캐시카우에서도 조금 비교적 리스크를 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손절가 타이트하게 지켜보시면서 테마성 훈풍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좀 받아볼까 하는데 네. 오늘은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역시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순항합니다. 오후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승세는 네. 모래로 쌓은 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수급을 확인을 했을 때 시가총액 대형주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리스트업, 그러니까 따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 속에 혹은 대내외 변수 속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성이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만약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있다면 네. 정말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풀어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우려했었던 어떤 일련의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면 그 종목군들이 가장 빠르게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는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오후장에 만약 변동성을 보이는 정치 정책 테마주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은 신규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네. 일단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상누각, 오아시스 같은 장일 수도 있겠다. 가장 중요한 건 장을 마감하고 나서요. 대형주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